오늘은 명예훼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살다 보면 남에 대한 험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들이 저를 험담하는 경우도 있고요. 각 개인에게 있는 언론의 자유, 그리고 개인들의 인격권, 똑같이 존중받아야 될 이 두 가지 기본적 인권이 충돌하는 지점에 바로 명예훼손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개인 간의 대화, 그리고 카톡 대화만으로 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거나 혹은 민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것들이 그런 것인지 오늘은 이 법원 판결을 토대로 이 명예훼손에 대한 얘기를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분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콘텐츠도 굉장히 관심 가질 만한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이 됐긴 했지만 이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현직 프로야구 선수의 명예훼손 사건이었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이 순수히 법적인 설명 때문에 이 판결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분의 실명을 사정하지 않고 그냥 야구 선수라고만 부르겠습니다. 이 야구 선수는 본인의 여자친구와 카톡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이 카톡 대화에서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 특정인은 여러분들이 또 잘 알고 계신 유명한 치어리더였습니다. 근데 이 치어리더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분의 사생활이 안 좋다라는 그런 험담을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카톡으로 하게 됩니다. 자, 이건 명백한 허위 사실이었고요. 그리고 아무리 카톡이라고 하더라도 특정인에 대해서 이렇게 험담을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일입니다. 충분히 비난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저 야구 선수와 여자친구가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카톡 내용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알 이유도 없고요. 그런데 이 둘이 안 좋게 헤어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저 여자친구가 그 대화 내용을 캡처해서 인터넷에 올려버린 겁니다. 난리가 났죠. 자, 결국 이 명예를 훼손당한 저 유명인 피해자는 저 두 사람을 고소를 하게 됩니다. 검찰은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기소의 죄명은 바로 저겁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입니다. 그 중에서 2항입니다.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해당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자친구를 기소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저 야구 선수를 기소하는 것이 과연 온당했을까요? 법을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2항에 의해서 처벌을 하려면 아주 중요하게 세 가지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우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어야 됩니다. 카톡 내용을 보면 비방할 목적은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야 됩니다. 거짓의 사실. 그런데 저 루머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이것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야 됩니다. 공공연하게. 바로 공연성에 해당되는 요건입니다. 이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화장실에서 혼자 볼일 보면서 특정인을 험담해도 그건 처벌하지 않습니다. 왜요?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이 보고 들을 수 있게 공연성 있게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야 바로 정보통신망법 70조 2항이 적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검찰은 이 야구 선수에 대해서도 기소를 했습니다. 재판에서 이 야구 선수는 억울하다고 항변을 했죠. 이거는 여자친구에게만 보낸 그 사적인 카톡이다. 그리고 나는 이 내용이 세상에 퍼질 거라고는 상상을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공연성이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판결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여자친구에 대해서는 당연히 실형이 나왔고요. 이 야구 선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자, 언뜻 보면 공연성이 없을 것 같은데요. 재판부는 왜 유죄를 선고했을까요? 자, 명예훼손에서 바로 중요한 게 바로 저 전파성 이론입니다. 특정한 사람에게 사실 혹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 하더라도요.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이 전파할 가능성, 옮기고 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 공연성을 인정하자는 그런 것이 바로 전파성 이론입니다. 법에는 있지 않지만요. 이 판례에서 인정된 법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이 전파성 이론을 적용해서 유명 선수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비록 사적인 대화였다 하더라도 이 대화 내용이 일반인들도 아는 유명한 치어리더에 대한 언급이었고 이것이 퍼질 가능성이 충분했다. 따라서 전파성 이론에 따라서 이거는 공연성이 인정된다라고 이렇게 법원은 봤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도 감안해서 판결을 한다고 그렇게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자, 하지만 이 판결에 대해서 비판이 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검사 출신이죠. 금태섭 전 의원이 이 판결에 대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글을 읽어봤는데요. 저 상당히 공감 가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금 전 의원은 이 프로야구 선수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그의 행동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었다. 기분 같아서는 최대한 처벌을 했으면 하고 싶다. 하지만 법적인 처벌은 다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많은 부부가 퇴근해서 온갖 헛소문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부부가 뭐 정제되고 사실이 확인된 것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점잖은 일은 아니지만 그런 재미도 없이 무슨 즐거움으로 살겠나. 하지만 설사 나중에 이혼한다 해도 그때 이 부부 생활 시절의 한 얘기들에 대해서 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일이다. 자, 사적인 얘기를 공개해서 이 명예훼손을 하는 일이 벌어져도 이 폭로를 한 당사자에 대해서만 처벌을 해야지 그 사적인 얘기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이어서 보겠습니다. 야구 선수의 경우 이 카톡을 주고받을 때 상대방은 여자친구였다. 문자를 주고받을 때 여자친구가 그걸 인터넷에 올릴 것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검찰은 연인끼리 메신저 대화라고 해도 대상이 유명인이어서 여러 사람에게 알려질 만한 내용이면 죄를 물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봤다. 그렇다고 하면 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연예계 뒷소문을 부부 사이에 전하는 것도 처벌받아야 할까?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 부부간의 대화도 이 유명인에 대해서는 조심을 해야 되고 더구나 저 글을 읽으면서 참 여러 가지로 공감이 됐습니다. 이 논리가 확대된다고 하면요, 이게 부부 사이에 침대에서 연예인에 대해서 이 거짓 루머를 얘기한 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거 역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런 논리로 확대되기 때문에 이런 법 논리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되겠습니다.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야구 선수가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아무튼 저거는 금전위원회 개인 의견일 뿐입니다. 더 중요한 건 법원 판결이죠. 이런 판결이면 앞으로 애인하고 부부하고 대화도 제대로 못 나누느냐, 이런 한탄이 나올 법도 합니다. 자, 다음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남광진 변호사님이 소개해준 사례입니다. 한 아파트 연합회에서 이 강원도로 야유회를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참석한 분들은 다 남자분들이었는데요. 이 여성회원 한 분, 주민 A씨가 그 야유회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알게 된 이 주민 B씨가 여기에 대해서 험담을 했습니다. 주민 C씨에게 험담을 하는데요. 주민 A씨가 남자들이 있는데 몰려가서 음주 가물을 즐겼다. 이런 취지로 주민 A씨에 대해서 험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쭉 퍼져서 결국 주민 A씨의 귀로 들어갔습니다. 이 주민 A씨는 굉장히 화가 났고요. 명예훼손으로 주민 B씨를 고소를 하게 됩니다. 검찰은 이거를 수사해서 결국 주민 B씨를 명예훼손으로 기소를 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유무죄가 다뤄지게 됩니다. 과연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어떻게 봤을까요?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다뤄진 게 바로 전파성 이론입니다. 주민 B씨가 A씨에게 한 것이 과연 이 전파성 이론에 따라서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남광진 변호사 설명에 의하면요, 이 법원이 전파성 이론을 따질 때 여러 사람들의 이 친소관계를 많이 본다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요, 이 주민 B씨와 주민 C씨가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고 하네요. 한마디로 이 엄청나게 가까운 주민 두 사람 사이에 뒷담화였던 거죠. 따라서 이 주민 B씨가 이 얘기를 할 때 이 얘기가 막 퍼져서 주민들에게 퍼지고 결국 주민 A씨 귀에까지 들어가리라고는 상상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재판부는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공연성이 없으니 무죄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 사안이 이 기소가 돼서 형사재판이 벌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놀랍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변호사들은 이 전파성 이론에서 이 당사자들의 친소관계를 많이 따진다고 합니다. 특히 명예훼손 발언을 들은 사람, 청자와 이 험담의 대상, 이 피해자 간의 이 친소관계를 많이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자와 피해자가 가깝다고 하면 이 험담이 퍼질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이 전파성 이론이 적용이 안 되고, 그리고 이 청자와 피해자가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 그러면 이 사안은 좀 퍼질 가능성이 높다, 공연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법원 판례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혼 소송회 중에 있는 이 부부가 있는데요, 이 아내가 이 남편 험담을 남편 친구에게 했다 그러면 이건 법원이 공연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남편과 남편 친구는 가깝기 때문에 이 험담이 다른 사람에게 널리 퍼질 가능성은 없다고 봤고요. 반면 이 마을 여성 사생활에 대해서 험담을 했던 사건에 대해서는요, 이 청자와 피해자가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공연성을 인정해서 유죄를 선고한 그런 판례도 있습니다. 좀 복잡하니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우선 첫 번째로 이 언급 대상이 유명인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청자와 피해자 간의 이 친소관계, 가깝냐 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게 전파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비록 1대1의 대화, 1대1의 카톡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언급해야 될 또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문제가 됐던 바로 여배우 동영상 루머 사건이었습니다. 이것 역시 완벽한 허위,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여배우는 아주 순수한 피해자이기 때문에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 여배우의 동영상 루머가 퍼진 것은 한 기자가 이 지라시, 정보지죠. 이 정보지를 만들어서
뿌리면서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파급됐던 그런 아주 비극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찌라시를 돌린 이 기자를 조사해보니 이 찌라시를 만들게 된 계기는 바로 그 찌라시를 만든 그 전날 밤에 있었던 술자리였습니다. 문제의 정보지를 만들어서 이 유포한 기자 B는요, 바로 그 전날 술자리에서 이 기자 A에게 이 얘기를 들은 다음에 그 다음날 이 정보지를 만든 것입니다. 결국 검찰은 이 조사를 해서 이 기자 A와 기자 B 이 두 사람을 모두 기소를 했습니다. 기자 B의 행위는 당연히 법적인 처벌 대상입니다. 있지도 않은 사실을 정보지를 만들어서 이게 지인들에게 유포를 하면서 이 여배우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혔죠. 당연히 법적으로 처벌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자 A의 행위입니다. 아무리 술자리였다고 하더라도 있지도 않은 일을 갖다가 그렇게 떠든 기자 A의 행위는 윤리적 도덕적으로 당연히 비난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장소는 바로 술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소수인만 모인 술자리였습니다. 한마디로 술자리에서 기자 A는 헛소리를 한 겁니다. 자, 술자리라는 게 원래 좀 과장되고 뭐 거짓, 허위 루머도 좀 얘기하고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걸 공연성이 있다고 봐서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냐? 이런 논란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공연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한마디로 명예훼손죄가 성립을 한다고 봤습니다. 이 언급이 비록 술자리에서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언급이 유명인에 대한 얘기였고, 그리고 그것도 내용도 아주 민감한, 누가 들으면 바로 퍼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었고, 또 여배우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기에 이 기자 A에 대한 처벌도 불가피하다고 재판부는 봤습니다. 결국 기자 A와 기자 B가 모두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판결을 보면서 우리가 비록 사적인 대화라 그래도 좀 한계가 있고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은 다시 한번 듭니다. 자, 아무튼 이런 판결에 대한 비판은 좀 있지만요, 명예훼손에서 이 공연성 요건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보다는 이 피해자의 피해, 인권을 존중해서 거기에 맞는 판결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 법원의 판례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법원 판결이 뭐 어느 정도 수긍이 안 가는 바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 다음 대목에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소개해드린 얘기는 다 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입니다. 한마디로 거짓말해서 남의 명예를 훼손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허위 사실뿐만 아니라 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보통신망법에도 있고요, 형법에도 있습니다. 이 정보통신망법에는 이 비방의 목적을 요하지만요, 형법에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형법 307조에는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뭐 징역형과 혹은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2011년 김포의 한 노인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노인회 임원이 회원들에게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한 입주민이 이 폭행 사실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죠. 그리고 이 폭행 당사자인 임원은 이 글을 올린 사람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린 내용은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걸 수사해서 기소했고요. 결국 법원은 어떻게 판결을 내렸을까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유죄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자 입주민은 여기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형법상 이 사실적 시행 명예훼손이 위헌이다. 따라서 이 법을 무효로 해달라고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사실적 시행 명예훼손을 7대2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이 입주민에 대한 유죄는 확정됐고요. 한마디로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실적 시행 명예훼손 요 규정은 빨리 좀 개정이 돼야 되는 그런 법률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겁을 많이 드렸는데요, 그렇다고 너무 걱정은 하실 필요 없습니다. 명예훼손에는 면책 조항이 있죠. 바로 저겁니다. 형법 310조요. 설사 명예훼손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면 그건 처벌되지 않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진실한 사실이어야 되고요, 거짓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은요, 명예훼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사실이고 또 목적을 봐서 그 목적이 너무 사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러면 그때는 명예훼손으로 보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돌아가신 분에 대한 명예훼손도 가끔 문제가 되는데요, 이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죠. 이분의 경우에는 이 사실적 시의 명예훼손은 아예 없습니다. 무조건 거짓 사실의 명예훼손만 인정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해하시는 게요, 우리가 뭐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서 이 실명이 아니라 아이디로 보통 활동을 하다가 가끔 싸움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기도 하고요, 아주 뭐 격하게 다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변호사 분들에게도 물어보고 경찰에게 물어봤는데 이 경우는 처벌이 안 된다고 합니다. 왜요? 실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이디만으로는 당사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아예 명예훼손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각 개인의 언론의 자유도 좀 존중을 받고 개인의 인격권도 존중받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이 명예훼손 법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컨텐츠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이 컨텐츠 반응이 괜찮으면 이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이러한 법률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해설 영상을 올려드릴 계획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